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을 같이 볼 건데, 일단 오늘 또 3.2%의 하락. 자,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엔캠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18만 원 구간이 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자,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투매는 자, 하락을 만들어 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저는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손실을 확정 줬는 순간이야말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신을 합니다. 왜? 결국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매물대가 많아서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상승 사실 50%에 가까운 상승입니다. 자, 물론 내려가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승 20%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상승 34%.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한정된 구역 속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앞에 생긴 매물대, 즉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에서 자,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추후에 내가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자, 이탈하는 물량을 최대한 여기서 많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위에서 손실을 확정지었다. 위에 매물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자, 희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 소화를 해준과 동시에 윗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매도 이후에 주가를 올릴 때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밑작업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세웠더니 이미 엑시트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단정 짓고 확정 편향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세력들, 엔캠의 세력들은요 절대로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CB가 문제가 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엔캠은요 앞에서 12뿐만 아니라 BW 제3자 배정 물량, 자, 이거 주렁주렁 달고 600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을 달고 올라간 전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엔캠에서만큼은요,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자, 악재로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 구간에서 그 많던 12, BW,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이거 어디 갔는지 요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라면은 결국 이 남아있는 물량으로서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점을 잡아 나가야 된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이 세력들이 엑시트하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이 언제쯤 시작이 될 것인가. 자, 올라가기 위한 조건, 그리고 현재 악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자, CB. 예, 이번에 발행하기로 했던 14회차 CB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자, 최근에 나왔던 이 CB가 결국 악재가 아니라는 거. 지금 상승이 제한적인 이유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CB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 자,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를 발행을 하겠다 결정했던 공시를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해요. 보시게 되면은 2,500억 원을 추가 상장 CB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종류를 확인해 봤을 때, 자,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예요. 공모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앞에 있었던 11회차부터 13회차의 물량, 자, 3호 전환사채와는 다르게 결국 불출전 다수에게 공모로 참여하라고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주식을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만 보면은 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전환가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0만 4,500원이다. 예. 자, 전환가액이 20만 4,500원이라는 거는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18만 원이에요. 내가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결국 전환사채 발행하는 목적, 자, 돈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자, 가격적 메리트,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거 누가 참여를 합니까? 맞잖아요. 지금 18만 원이면 이거 사고 말지.
그렇다고 해서 22만 원 정도 되면은 돈을 빌려줄까요? 저는 22만 원 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 이 전환 자체라는 거는 내가 마음먹었을 때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전환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 시작일 언제입니까? 24년도 12월 5일.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아 있는 시간, 2달 좀 덜 남아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발행한다고 해서 20만 4,500원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한 주당 20만 4,500원에 사온다고 하더라도 18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12월까지는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주가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이후에 싼 값에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리스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이점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를 발행하는데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보 소리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자, 적어도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올려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차익을 4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뭐다? 자, 2달의 리스크, 2달 동안 매도가 못한다, 매도할 수가 없다라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것들로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상승이 결국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상승의 초석을 다지고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CB가 얘네한테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증권 발행은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추가 상장 물량이에요. 예. 여기 보이시는 이 많은 물량들이 전부 다 엔캠에서 추가 상장으로 나왔던 물량이고 자 CB라고 한다면은 전환사채 자 제가 말씀드렸던 자 3호 전환사채가 아닌 공모 전환사채죠. 이번에는 자 13회차까지 물량을 확인해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전환 청구 기간이 언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11회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회차는 6월부터 13회차는 7월부터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자 이 물량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275만 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요걸 생각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엔캠의 본격적인 상승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제3자 배전 전화 우선주 물량이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많은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건데, 자, 그때부터, 자, 오버행 이슈로서 악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을 때 혼자만 2차 전지주에서 독주를 펼쳤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글로벌 전에 1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죠. 왜?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던 구간에서 엔캠은 올라갔다. 자, 1월 달에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이번에 이길 것 같다고 또 여론이 바뀌었죠. 예. 얘가 만약에 대선에 되게 되면요, 이 법안은 굉장히 존속 자체가 위험해져요. 왜? 얘네가 대선 공약으로 건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엔캠에게는 악재였지만, 자 반대로 엔캠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력들, 자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세력들한테는 뭡니까? 악재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확실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들의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기로. 왜? 내는 지금 600만 주에 달하는 엔캠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자, 실제로 얘네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앞에서 BW 물량 114만 주, 제3자 배정 물량이 얼마입니까? 212만 주, 합쳐서 326만 주 하는 물량이 있었고, 자, 5월 이후로 전환할 수 있는 12 물량이 275만 주,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캠은요, 만약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렸고 거기서 엑시트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10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 언제 있었어요? 4월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4월에 11회차 가장 먼저 전환되는 물량조차 전환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은 275만 주는 언제 팔아야 돼요? 밑에서 팔아야 된다는 건데, 자 얘네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진짜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 4월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동반됐기 때문에 자 엑시트 했을 것이다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 얘네가 여기서 팔 수 있었던 것만 판다고 하더라도 자 1조 3천억의 수익이 생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만큼 수익 봤다는 거, 여기서 그만큼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실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매도하겠죠. 왜? 나는 지금 하락을 이미 겪었고 다시 본전의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326만 주에 달하는 추가 상장 물량을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뒤에 275만 주는 절대로 비싸게 팔 수가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엔캠의 유동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 326만 주라는 물량은 전체 유동 주식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었다. 자 그러한 물량이 나왔는데 자 올라온 만큼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온 만큼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바닥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추후에 올릴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죠. 뭡니까?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자 4월 중에 올라갔고 4월 중에 떨어졌다. 그렇다면은 4월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4월에 나왔던 매도 물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네, 4월 1일부터 4월 마지막 날까지 매도 물량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37만 주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나왔어요. 그죠? 예, 연기금, 금투, 사은펀드 기간에 포함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43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자 가지고 있던 물량 얼마라고 했습니까? 326만 주예요. 326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43만 주를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엑시트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 물량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지만 그 매도 물량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바닥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나오는 12 물량까지 더해져서 총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주가를 올리면서 비싼 값에 한 번에 매도함으로써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요. 얘네가 생각한 그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뒤에 CB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 잡고 어떠한 과정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몇몇 분들은 지금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이 구간을 이용해서 지금 엔캠의 세력들은 자, 엑시트 진행을 하고 있다. 왜? 자, 여기서는 이제 10일을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됐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강조 드리는 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자,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다시 말아 올려지면서 큰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기준점이 됐던 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날이 언젠가 보니까 자 7월 22일이다. 뭐예요? 엔캠의 마지막 12가 전환된 날입니다. 13회차 물량 전환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바닥 잡고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이것 또한 뭡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 12가 전환된 시점에 맞춰서 상승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추가적인 12, 자 326만 주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 자 11회차부터 13회차 다 합쳐서 166만 주가 나왔어요. 109만 주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자 166만 주 과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로써 최고점에 매도한다라면 앞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을까? 요거 계산해보게 되면은 합치면은 492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고 7월 22일 이후로 가장 비싸게 주가를 매도할 수 있었던 구간은 어딥니까? 바로 8월 19일 날 22만 3,500원이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보면 돼요. 22만 3,500원에 얼마나 팔았다? 492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면은 가져갈 수 있던 수익은 얼마입니까? 1조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자,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얘네가 돈을 빌려주고 그 주식을 받은 겁니다. 돈을 주고 주식을 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네가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돈 더 쓰고 시간 더 써서 손실을 본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봐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가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남아있는 물량이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서야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나서야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잡아왔고요. 올라갔을 때, 자, 2월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고점을 잡아드리지 못했지만,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고점에 임박한 상황에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이었고 4월이었고 7월에 물량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상승을 지금 5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벌어야죠. 그리고 기존 수급을 털어내야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뒤에 올릴 때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고점은 아니겠지만, 자,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었고요. 내려갈 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었고, 다시 내려갈 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진행을 했다라고요. 자, 위에서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자, 네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네가 언제 그 타점을 잡아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잠깐만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날짜 7월 22일. 자, 엔캠의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이 가격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은 더 이상 누르지 못합니다. 오늘로써 오버행 악재가 해소가 됐다. 최프로. 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당시 주가는요, 여러분들. 자, 18만 5,900원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 위에서 팔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주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기회를 살린다면 뭐 할 수 있다. 자,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매수까지 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자, 같이 매수에 참여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평단을 계속해서 낮췄어요. 더 빠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로서 매도 대응을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매수하면서 따라왔다. 평단을 계속해서 낮추는 그러한 추격 매수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7월 22일 날 이 당시에 주가가 평단이 얼마였습니까? 21만 5,933원. 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위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자, 밑으로 다시 18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구간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이 당시에 우리가 21만 원이라는 평단을 맞춰놨다라는 거는 충분히 수익 실현 또는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대응이 맞았다라는 거, 정답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7월 22일 날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1월 달부터 엔캠 대응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못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보시게 되면은 엔캠의 평균 단가를 처음 잡았을 때 어딥니까? 매수가 93,000원이었어요. 왜?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확신을 한 거는,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3자 배점 물량이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 600만 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게, 자, 9만 원대입니다. 예. 사실 주가가 안만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때 평단을 잡아놓은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진 않겠지만,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뭐였어?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자,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을 이용을 하셔야지 나중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길어집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 자, 위로 50%, 밑으로 30%, 위로 또 30%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자, 내 평단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위에서는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로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주가는 21만 4,500원이었을 때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했을 때였는데,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절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주가가 빠질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 자,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상승만 나오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는, 자, N자형 파동을 그려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정확하게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자꾸 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한 대응을 듣고 와서는 여기서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으로 전환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결국에 지금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저는 11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뭡니까? 자,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오늘 뭐예요? 예,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게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다? 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매도를 하셔라. 정확하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자, 오케이,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이거를 컨택하기 힘들다. 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내용들 자, 라이브에서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 자, 그리고 추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대응은 자, 오전 8시부터 9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못 본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장장 9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 문자 대응. 자,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문자라고 하면은 걱정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문자는 무료예요. 1월 달부터 추천 통해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수익을 발생시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으로 전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실 때 좋아요, 구독 이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예,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잡겠죠. 예. 근데 이 상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12 BW 제3자 배정. 자, 이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등락폭을 통해서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상승과 하락이라고 한다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저항에 사로 막힌다라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또 한번 주가를 내릴 것이라는 거를 죄송합니다. 알 수 있다라면은 거기서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러한 대응을 해놓고 여러분의 평단을 계속해서 밑으로 가져와야지만이 자, 올라갔을 때 확실한 수익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지금 이 구간 그냥 허투루 날려 보내시지 말고 반드시 대응하셔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상승 나오면요, 이거는 못 막아요. 예, 여기서 올라타려고 해봤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타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현금이 없어서 더 이상 물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 뭐가 생겨요? 매도하게 되면은 현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금 생기잖아요. 그 현금을 다시 밑으로 진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으로도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쓰거나 하는 거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자, 전부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지금 남겨놓으세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끝나고 월요일도 뭐 하락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엔캠의 1월달, 2월달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캠이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은 자, 미친놈처럼 올라갔잖아요. 5만원에서 7만원 간다. 자, 죄송합니다. 35만원 간다. 자, 이게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주가도 빠지는 것 또한 엄청나게 빠르게 나왔죠. 자, 이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예,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자, 사실 여기서는 끝났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잡았던 타점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 결국에는 얘네 뒤에서 기대감이라는 걸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거를 봤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다면 뭐다? 자, 바닥에서 매수하자. 다시 올라간다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락을 겪으셨다라면은 이거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고, 자, 40만원 언저리에서 전부 다 매도하진 않고 자, 이 38만원부터 분할 매도를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2% 내지 3%의 수익률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자,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하라고 하니까 자 매매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저는 여러분들께 1월 달부터 지금 10월이라는 시간 동안 9개월 동안 엔캠 영상을 찍고 있지만 항상 같은 말만 해요. 그래서 제 영상 지루하다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말로 같은 대응을 해왔는데 결과가 어떻냐고요. 수익이 나잖아요. 손실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31만 얼마였어요. 31만 얼마부터 시작한 제 평균 단가가 4번의 매수를 통해서 평균 21만 원 선에 맞춰졌어요. 왜? 어차피 주가가 빠질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 평단을 낮추는 거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하지 않았다라면은 평단을 낮추는 거 이런 대응했다라면은 평단이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그리고 내려갔을 때 다시 타는 것만으로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의 극대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엔캠에서 너무 많은 거 하지 말자고요. 예, 앞에서 해왔던 거 이미 정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 엔캠 남기셔서 주말 사이에 푹 쉬시면서 체력 좀 회복하고 월요일에 정말 한번 대응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이제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엔캠에서만큼은요.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주가가 빠진 사이에 영상에서 제가 평단을 어떻게 낮추는지 매일매일 보여드렸어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얼마였죠? 잠깐만, 이거 보면 나올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2만 7,500원. 자,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자, 24만 원. 평단은 계속해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안다라면은 분할 매수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상한 대로 평단가를 낮춰갈 수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자, 효과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했다라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정답이라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달라져서는 안 된다. 뭡니까? 확실한 타점에서 확실한 매도, 확실한 타점에서 확실한 매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납득할 수 있는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자, 주말이면 제가 좀 긴 영상 여러분들께 엔캠의 역사와 역사로 가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자 엔캠이 왜 지금 이렇게 기업적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장 물량으로서 수익을 보려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핸들링하는 종목이 됐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앙천다 소재 봐야죠. 광무도 확인해 봐야 돼요. 얘네는 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주말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대답을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언제든지 어차피 새벽에도 무매놓고 자니까 언제든지 남겨놓으시면 오전에 제가 일어나서 타점 공유할 수 있는 거 이유 방법 설명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정말 잘 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